자율 구독 시청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꽤 오랫동안 추적해온 어떤 거대한 그림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려고 합니다. 시작은 몇 년간 아무 소식 없던 미스테리한 유튜브 채널이었어요. 그런데 끝은 총 한 발 쏘지 않는 미래전쟁의 완전한 설계도를 이어집니다. 자, 지금부터 그 거대한 퍼즐을 함께 맞춰보시죠. 정신을 지배하라.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죠. 이 한 문장이요, 몇 년 동안이나 죽어있던 미 육군 공식 유튜브 채널에 갑자기 딱 나타난 겁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어요. 앞으로 벌어질 어마어마한, 정말 막대한 돈이 들어간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일종의 신호탄이었던 거죠. 아니, 근데 미 육군이 왜 갑자기 그것도 거의 영화 예고편 같은 엄청난 고퀄리티 영상까지 만들면서 디지털 유령이라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걸까요? 도대체 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가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 얘들이 뭘 만들려는 건지. 둘째, 누구를 노리는 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 새로운 부대가 언제 완성되는지. 바로 이 언제가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 장입니다. 보이지 않는 군대의 귀환.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이 갑작스러운 움직임, 그 정체는 바로 미 육군의 심리작전 부대, 우리가 흔히 사이옵, PSYOP라고 부르는 곳의 모병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사람 뽑습니다 하는 수준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바로 리브랜딩입니다. 미 육군이 일부러 이 새로운 부대를 2차 세계대전 때 활약했던 전설적인 유령 부대 있잖아요. 거기에다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옛날에는 곰으로 만든 가짜 탱크, 가짜 무전으로 적을 속였죠. 근데 지금은 뭘로 속이냐? 바로 바이럴 밈, 그리고 AI가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 영웅적인 이미지는 그대로 가져오면서 무기만 21세기 최첨단 디지털 무기로 싹 바꾼 셈이죠. 아주 영리하죠. 두 번째 장, 총알 없는 전쟁의 시작.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왜 필요할까요? 이건 그냥 군인 숫자 채우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제 전쟁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전쟁터, 바로 인간의 생각과 마음, 그 자체가 목표가 되는 곳이죠. 그리고 바로 그 전쟁터를 위한 아주 특별한 기술자들을 지금 뽑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바로 인지전이라고 부릅니다. 적의 생각 그 자체를 공격해서요, 인식체계랑 의사결정 과정을 그냥 다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총 한 발 안 쏘고 적이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 생각해보세요. 수천억짜리 미사일 쏴서 도시 하나를 부수는 것보다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 손으로 자기 도시를 때려 부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싸고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무서울 정도로 효율적인 거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바로 2년이라는 시간이에요. 이 사이업 전문가 한 명을 제대로 키워내는데 최소 1년 반에서 2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냥 훈련만 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어나 러시아어, 아랍어처럼 배우기 정말 어려운 언어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해야 하거든요. 세 번째 장, 2027년 결정적인 해. 네, 바로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이 모든 계획의 핵심 열쇠입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2025년 말 바로 지금 사람들을 뽑기 시작했어요. 그럼 2년 뒤면 언제죠? 이 디지털 유령들이 실제로 임무에 투입될 수 있는 시점이 과연 언제가 될까요? 타임라인을 보면 그림이 아주 선명해집니다. 2025년 말에 모집 시작, 26년, 27년. 2년 동안 정말 혹독하게 훈련을 받겠죠? 그리고 마침내 2027년 중반이 되면 첫 번째 정예 요원들이 작전에 투입될 수 있게 됩니다. 28년 초가 되면 완전한 전력을 갖추게 되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부대는 당장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아주 정확한 특정 시점을 겨냥하고 있어요. 바로 미 국방부에서 데이비슨 윈도우라고 부르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맞춰서 말이죠. 그럼 데이비슨 윈도우가 뭐냐? 바로 2027년부터 시작되는 시기를 말합니다. 미군 정보당국이 보기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게 되는 바로 그 시점이에요. 이게 우연일까요? 심내전 부대가 완성되는 시점과 전 지구적인 위기가 터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점이 이렇게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진다는 게 말입니다. 그래서 2027년의 목표는 더 이상 적을 교란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목표는 바로 자멸입니다.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과거에 아라데봄 같은 시민혁명이 있었잖아요. 그걸 디지털 버전으로 훨씬 더 정교하게 업그레이드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목표는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히 적 군대의 사기를 좀 꺾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적이라는 나라 전체가 그 사회 시스템 자체가 내부에서부터 완전히 녹아내리도록 그렇게 설계하는 겁니다. 네 번째 장, 분노의 지휘자들. 아니 근데 어떻게 한 나라를 통째로 무너뜨린다는 걸까요? 그게 가능하기나 한 일일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분노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죠. 어느 사회에나 불만과 분노는 이미 존재하니까요. 그들은 그저 이미 들끓고 있는 그 분노를 찾아서 그 위에 올라타서 그 흐름을 지휘하는 지휘자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지휘의 가장 완벽한 매개체가 바로 Z세대입니다. 왜냐? 틱톡이나 텔레그램 같은 플랫폼으로 전 세계가 하나로 묶여 있죠. 감성적이고 시각적인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 반체제적인 정서도 강하고요. 무엇보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쌓인 좌절감이 이미 임계점에 다다랐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전략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Z세대는 역사상 가장 가성비 좋은 무기인 셈입니다. 옛날에는 비행기로 전단지 수백만 장 뿌려야 겨우 하던 일을 지금은 잘 만든 밈 하나가 순식간에 해치우니까요. 이건 마치 손자병법의 현대판 같아요. 왜 굳이 적과 직접 싸우는가? 적의 자식들이 아버지를 치게 만들면 되는데 이게 바로 이 전략의 심장부입니다. 이미 사회에 넘실거리고 있는 젊은 세대의 분노라는 거대한 파도. 그 파도에 그냥 올라타서 서핑하듯이 방향만 살짝 틀어주는 겁니다. 어디로? 바로 적의 권력 심장부로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장입니다. 완성된 보이지 않는 전쟁. 지금까지 우리가 본 기술, 경제, 심리학,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의 완벽하고도 섬뜩한 무기로 합쳐지는지 그 최종 단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입니다. 이 치밀한 작전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 작전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마치 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아주 정밀한 외과 수술 같아요. 1단계, 먼저 숙주를 약화시킵니다. 2단계, 가장 아픈 급소를 정확히 찾아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그 급소에 치명적인 내러티브, 즉 이야기를 주입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단계씩 뜯어보겠습니다. 수술의 첫 단계는 경제전쟁입니다. 공격적인 관세나 통화 정책 같은 걸로요, 목표 국가의 실업률과 물가를 폭등시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사람의 면역 체계를 일부러 약하게 만드는 것과 같아요.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당연히 사회에 불만을 갖게 되고 아주 작은 선동에도 쉽게 흔들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해서 불만이라는 바이러스가 자라날 비옥한 토양을 만드는 거죠. 이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자, 사회가 충분히 약해졌으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AI가 등장해서 두뇌의 역할을 하는 거죠. 팔란티어 같은 AI 플랫폼이 소셜미디어 데이터, 경제의 지표, 심지어 날씨 정보까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빨아들여서 분석합니다. 그리고는 정확한 급소를 찾아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지역에서 기름값이 오르고 실업률이 치솟고 거기에 폭염까지 겹치면 대규모 시위가 터질 확률 92.4%. 이런 식으로 사회가 폭발할 수 있는 가장 취약한 지점, 사회적 압력점을 족집게처럼 짚어내는 겁니다. 이건 그냥 예측이 아니에요.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가장 완벽한 공략집을 만들어내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마지막 3단계. 드디어 우리가 처음에 봤던 디지털 유령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그냥 인터넷에서 댓글이나 다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AI가 만들어준 그 완벽한 공략집을 손에 들고 온라인 커뮤니티 깊숙이 침투합니다. 그리고는 가장 분노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의 목소리를 키워주고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아주 교묘하게 섞어서 사회 전체의 불신을 증폭시키죠. 시위 날짜와 장소를 물밑에서 조율하는 보이지 않는 지휘자들. 바로 이들이
AI가 찾아낸 그 자폭 버튼을 누르는 보이지 않는 손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 이게 진짜 먹힐까요? 그들은 그렇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미 전 세계를 거대한 실험술로 사용하면서 실전 테스트를 다 끝냈거든요. 일종의 글로벌 A/B 테스트인 셈이죠. 예를 들어 네팔에서는 정부 검열을 어떻게 뚫을지 기술을 테스트하고, 조지아에서는 밈 하나가 얼마나 빨리 퍼져나가는지 바이럴 속도를 측정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온라인 선동으로 군중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 실험하는 식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그냥 어디서 시위가 났나 보다 하고 무심코 지나쳤던 그 수많은 사건들이 사실은 2027년 그 본 게임을 위한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이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저 자발적으로 일어난 시위들, 그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뒤에서 지휘하고 있는 건 과연 누구일까요? 어쩌면 다음 세계대전은 오늘부터 전쟁 시작 이렇게 선포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생각이라고 믿으며 무언가를 트윗하고 영상을 스트리밍하고 밈을 공유하는 바로 그 순간에 전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겁니다. 총성 없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